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20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어린 쥐와 수탉 그리고 고양이입니다. 마당에서 놀던 어린 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탉과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겁지겁 엄마 쥐에게 달려가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새같이 생긴 무서운 짐승을 봤는데 입은 뾰족하고 빨간 모자를 썼어요. 노려보는 눈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 무서운 동물만 아니었다면 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예쁜 친구를 사귈 수 있었을 텐데. 예쁜 친구라니 어떤 친구인데? 엄마 쥐가 궁금해서 묻자 어린 쥐는 대답했습니다. 고운 털이 많이 나 있고요. 부드러운 눈을 천천히 깜빡거리면서 긴 꼬리를 살랑살랑 하고 있었어요. 정말 가까이 가서 친해보고 싶었는데. 어린 쥐의 말을 듣고 수탉과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란 어린 쥐보다 더 놀란 엄마 쥐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얘야, 도망치길 잘했다. 사실 네가 무서웠다는 동물은 수탉인데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는단다. 하지만 네가 예쁘다고 말한 그 친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무서운 고양이란다.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원저에서의 교훈은 겉만 보고 상대를, 대상을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죠. 미소 속에 비수, 칼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달콤함 속에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빛나는 것은 모두 금이 아니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볼품 있는 거, 먹음직한 거, 그런 것들이 꼭 맛있고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림 동화의 그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먹음직한 사과 중에서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먹도록 한 부분은 잘 익어서 빨갛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독이 있는 부분이었었고, 본인이 먹은 부분은, 그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은 사실 보기에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남아있고 약간 벌레 먹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안데르센의 동화 황금새에서도 황금새는 사실 황금새장보다는 나무 새장에 집어넣었어야 울지 않았을 것이고, 황금말 역시 황금으로 된 안장보다는 나무 안장을 얹어야지 소리치지 않았을 겁니다. 여우의 충고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 왕자는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되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말이 꼭 맞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만을 치료하는 사람에게 또는 혈당을 조절하는 사람에게 보기는 좋지만 인슐린을 다량 유발하는 음식이 과연 좋을까요? 정상인에게도 조금씩 먹으면 별 문제 없지만 과식을 유발하는 혈당 변화를 심하게 불러일으키는 중독성 있는 음식이 좋을까요? 혈당 평균치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최저 혈당과 최고 혈당의 차이, 소위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면은 우울증이나 조현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많던 종류의 사과, 가령 홍옥, 국광, 인도 사과 등은 누가 다 먹었을까요? 이제 없네요, 별로. 물론 병충해에 약해서 보존이 힘들어가지고 도태되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병충해에 강해지고 또한 당도가 올라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사 등으로 대치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신맛 나는 뭔가 촘촘한 향내가 나는 그런 사과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 부사를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 즉 철분이나 칼슘, 인 성분 등이 100년 전에 비해서 5분의 1 아니면 그 이상 10분의 1까지 함유량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00년 전에 사과를 하나 먹을 수 있었던 것을 갖다 지금은 10개 이상 먹어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오염과 또 토양의 지력 손실, 미생물들이 잘 번식해가지고 흙에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오염되다 보니까 또는 너무 한 가지 품종만 심다 보니까 다양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한다면은 토양 오염이나 지력 손실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주관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8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스포츠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TV를 틀면은 스포츠 중계 1세기였던 기간도 꽤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잡지 칼럼에서 스포츠를 싫어할 권리도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40년이 지난 요즘에 단맛 이외의 맛도 즐길 권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싶어지는 게 있는데 왜일까요? 외식을 하면 새콤, 달콤, 매콤, 달콤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것 같은 음식들을 자주, 아니 거의 대하게 됩니다. 왠지 순수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시다, 맵다, 짜다처럼 달콤이 빠진 음식을 사 먹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아니 거의 만나기 쉽지 않죠. 꼭 달콤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MSG, 첨가물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패스트푸드, 간편식 패스트푸드가 그 누명을 순수하지 않다는 그런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식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주범이죠 사실은. 배부르게 먹는 것만 과식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자주 먹는 것도 과식이죠. 문제는 양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입니다. 과식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들이 가진 뇌를 자극하는 중독성이 있죠. 과거 모 과자에 대한 광고 음악,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언제든지 즐겨요, 이런 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든 자주 먹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동물은 배가 부르면 살생을 하지 않지만 인간은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습니다. 단맛은 엔도르핀 호르몬을 활성화한다고 하죠. 이 엔도르핀 호르몬은 모르핀의 일종으로 통증을 잊게 해주는 진통 마취 성분의 약으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은 단순히 즐기는 애호의 수준을 넘어서 탐닉과 닮아 있고, 탐닉에서 닉은 삼수변을 가진 한자예요. 물에 빠질 익자죠. 허우적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을 연상하면 되죠. 빗방울이 줄기차게 쏟아지는 날, 길 한편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면 안 들리던 빗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등화 관제 훈련 때 형광등, 백열등, 네온사인 등 인공의 불빛들을 차단하면 서울 또는 도시의 밤하늘에 별들이 많은 것을 새삼 깨닫게 되듯이, 단맛을 줄이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맛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식은 각자의 입맛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먹는 것이
최선이라는 내용의 이솝우와 21번째 이야기 여우와 두루미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